이제 서울을 막 벗어나기 시작한 청년들이 처음 정착하기에는 지방 소도시 정도의 이제 형태가 어떨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목포에 정착을 해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모든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이 비정상적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이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지방의 시대가 오는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 아닌가라는 생각에 어쨌든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뭔가를 바꿔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한 회사 또는 개인의 힘으로만 하기에는 역부족일 거라고 하는 어떤 가정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은 계양로의 매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천 중구의 매력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 그 다음에 지역의 이야기, 그 다음에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 또는 이야기들 또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꼭 그 안에서만 있는 어떤 시간과 이야기, 사람이라기보단 그곳을 매개체로 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람들에 대한 것까지를 확장해서 지역이라고 하는 혹은 로컬이라고 하는 게 폐쇄적으로 이곳이어야만 돼라기보다는 많은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지역마저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이제 그곳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문화가 있다 보니 거기를 그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면 뭔가 다른 걸로 생산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션은 쓸모없는 것들의 쓸모를 찾아주는 일을 하자라는 것과 지금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가치를 소비자 또는 주변에 전달하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RTBP 얼라이언스입니다. 지역에 너무나 우리가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선배 세대 때 있었던 저는 고향이라는 단어가 우리 우리 밀레니얼 세대에게 어떤 필요한 키워드인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역량 강화가 되어야 되고 스스로 나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저희도 30명 이상의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서로 선생님이에요. 누군가는 뜨개질 수업을 열고, 누군가는 뭐 그림 수업을 열고, 누군가는 이렇게 목공 수업을 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음악 작곡 수업을 열기도 하고, 다양한 수업들을 열어요. 그 안에 성장하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같이 돈 벌어볼까라는 생각에 경제 공동체를 이뤄서 돈을 버는 구조까지 이제 이 마을이 자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 목포에서 예전 통영이나 여수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로 소위 뛸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되고 우리가 좋아했던 사랑했던 이 골목에서 우리는 나가고 새로운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진 않으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 집 학교 공장을 이제 정의해 봅니다. 집은 우리가 쉼의 공간, 공유 주거, 공유 주방, 그리고 뭐 어떤 상담을 하거나 자전거를 빌리거나 이런 공간들,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괜찮은 마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 공장 같은 경우에는 공유 사무실이나 공유 가게, 작업실,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5개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 임대 계약 방식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공공이 아닌 민간의 공간들을 1, 2년 단위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빌려야겠다. 저희가 나름 이제 우리의 역할은 뭘까? 우리가 괜찮은 마을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화하고 우리가 이거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일단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오프라인에서는 저희가 이런 지방 소도시의 커뮤니티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할 저희가 이제 사명이 있구나, 담당이 있구나. 빈집을 구하고 그 빈집을 아까 말씀했던 방식으로 임대하고 그걸 고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에서는 이 괜찮은 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이것들로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그 하드웨어 위에서 뛰어놀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뿐만 아니라 일반 개별 청년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 단체나 아니면 정부 기관이나 이렇게 괜찮아 마을을 찾아올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저희가 어쩌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건물 투자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제 더 나아가서 청년들에게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있으면 그런 투자자들과 청년들을 이어줄 수 있고 또 저희도 그런 청년들에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나중에는 저희도 온라인 쪽에서 좀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내려온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저희가 그것들을 해결해 주면서 데이터가 쌓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현하는 하나의 AI 플랫폼 같은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장은 그런 지방 소도시에서의 생존 전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글로벌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모든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정상적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이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지방의 시대가 오는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 아닌가라는 생각에 지방의 이제 비전을 그리며 주식회사 지방이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그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하면 지역 관리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들을 설계하고 적용시키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 지역 관리 회사가 무슨 연예인 기획사처럼 모든 것들을 세팅해주고 뭐 이런 방식이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간자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지역을 개발한다, 그리고 지역을 관리한다, 그리고 지역을 운영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 지역 관리 회사를 설립했고요. 지역 개발한다라는 개념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이제 버려진 공간이나 좀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서 그것들을 다시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 우리 소상공인일 수도 있고 지역 아티스트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매칭시켜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들을 개발하는 거고요. 지역을 관리한다는 것은 일단은 좀 원래는 공공에서 많이 하던 역할들이긴 한데 그 원래 토착민들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새롭게 유입된 그런 콘텐츠 크리에이터들 그런 사람들과의 이제 갈등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공시설물 또는 어떤 예를 들어서 벌레가 많으면 방역을 해주기도 하고 청소를 너무 지저분하면 청소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까지도 포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역을 경영한다는 거는 이제 민간 투자 말투기처럼 민간 투자 유치를 물론 저희한테는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어떤 마을 단위로 이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좀 보이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역관리회사가 외부하고 연결시켜주면서 사업들을 좀 더 확장시켜줘야 여기 지역 안에 마을 단위 안에 있는 청년 또는 그런 창업가들이 조금 더 확장성 있게 미래의 비전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역을 경영하고 민간 투자도 유치하고 공공 지원 사업들도 유치시키는 어떤 그런 방식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한 이제 블록 전체 이제 브랜딩이나 마케팅 홍보 등을 통해서 이제 그 지역이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케어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좀 하나의 어떤 그 동네만의 어떤 색깔들을 유지하는 방법론들을 이제 운영상에 이제 녹여내는 거죠. 과연 내가 만드는 공간, 계양로 프로젝트가 만드는 공간이 정말 특별한가? 정말 좋은가? 매력이 있나?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제 고민은 그렇게 매력이 확실히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무언가가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카피가 생기고 내가 만들고 우리가 만든 것들이 전 세계 어딘가에 또 생길 수도 있고 바로 핀터레스트, SNS를 통해서 카피가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서울 사람들, 부산에 있는 사람들, 목포, 군산 계신 분들이 과연 계양로에 올까? 그래 한 번 왔다고 치자 또 올까? 제 기준점에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인가? 그 고민을 진짜 오래 했고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노포였습니다. 이 노포라고 내린 결론의 특성은 뭐냐면 무조건 노포를 해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인천 중구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계양로에는
노포들이 30년 상태 노포들이 60여 개가 넘게 있었기 때문에 카피가 되지 않는 노포를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대한 담론이 아닌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 작은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계약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노포 어른들, 젊은 사람들까지 수익이 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노포랑 계약, 다시 마무리 지면 노포랑 계약노 프로젝트는 카피가 가능한 곳이고 젊은 사람만의 곳이고 노포는 카피가 되지 않는 곳이고 따라서 노포와 계약노 프로젝트가 힘을 합친다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바라봤을 때 방문객은 계약노 프로젝트만 있다고 치면 젊은 애들이 만든 트렌디한 곳이야가 아니라 노포 때문에 방문객 입장에선 더 계약노는 유니크한 곳으로 생각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노 젊은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곧 계약노 프로젝트 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와 지금 같은 거리에서 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분들과 같이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이벤트 같은 거죠. 그리고 계약노 팬 아까 말씀드렸던 저분들과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의 진실한 것들을 저분들 보여주고 저분들과 같이 응원해주고 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 5 집단이 힘을 합쳐야지 계약노 프로젝트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